네. 노제. 오늘 이제 우리 멋진 분들과 함께 음악 얘기를 할 텐데 제 소개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DJ 래피라는 예명을 쓰고 있고요. 래피는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노래로 해피하게 만드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미래를 해피하게 만드는 사람. 제가 이제 본업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SBS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도 만들고 하는 게 이제 본업인데 부업이 있습니다. 부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캐가 있죠. 부캐. 인문학 강사인데 인문학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동양 철학 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자병법부터 논어 뭐 이런 것부터 주역 뭐 명리학까지. 그래서 이따가 뭐 혹시 사주 궁금하신 분들 사주 봐달라고 하시면 제가 또 봐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캐로 활동할 때는 이제 미래를 해피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고 본캐로 활동할 때는 이제 또 노래로 해피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DJ 래피 드라이브 뮤직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맷은 음악 리믹스를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 와서 실시간으로 이제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면서 애청자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뭐 실시간 시청곡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포맷인데 이 방송 진행한 지는 2018년부터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했는데 그 배경을 이제 따지고 보면 2004년부터 제가 이제 SBS에서 이제 DJ 철이 제 스승님이죠. DJ 철이의 방송에 게스트로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쭉 15년 정도를 이제 근속으로 게스트로 활동을 했어요.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죠. 원래 이제 게스트는 방송을 오래 못 하거든요. 좀 PD가 바뀌거나 진행자가 바뀌거나 하면 이제 같이 하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특이하게도 한 15년 정도를 쭉 SBS에서만 이제 게스트로 활동하다가 2018년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음악 얘기를 주로 할 거라고 제가 듣고 왔는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음악에 대한 얘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많이 답변해드리고 오늘 또 오니까 현장에서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유대영 선배님이 또 계셔가지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말고 이제 작곡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이제 좀 특이한 게 올 장르입니다. 장르가 없습니다. 장르가 없다는 것은 모든 장르를 다 한다는 뜻도 되겠죠. 트로트부터 힙합까지 뭐 EDM은 기본이고 트로트부터 힙합까지 모든 장르를 다 다루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는 첫 작품은 99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이제 작사로 저는 처음 이제 이 저작권 세계에 등단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트로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DJ 철이의 2시 탈출이라는 라디오에 합류하게 되면서 야, 이 트로트가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음악이 아니구나. 이 트로트가 그리고 알고 보니까 오히려 저작권료에도 더 이점이 있다. 트로트는 왜냐면 길게 이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트로트도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트로트도 많이 만들게 되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올해가 이제 갑진년 그 용의 해다 보니까 용의 해를 기념으로 노래 하나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힙합 그 래퍼 중에 정상수라고 있습니다. 명사수로 유명한 정상수의 그 신곡 드래곤 블루스라고 하나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최근에 아주 가장 최근이죠. 그럼 그거 바로 직전에는 이제 개그맨 윤석주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낙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윤석주가 이제 윤스타라는 예명을 쓰고 있는데 윤스타로
매일매일 영상을 하나씩 올립니다. 나마스테라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레피야 이 나마스테로 노래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마스테라는 EDM을 또 하나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그것도 이제 지금 좀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제 저작권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아마도 충주 사과 홍보송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충주 사과 사과하십시오라는 노래로 그 유튜브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노래가 이제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또 충주의 어떤 특산물 시리즈를 그 노래 덕분에 또 이제 계속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장르를 가리지 않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는 좀 많습니다. 기회는 좀 많은데 그 각 장르마다의 혼자 작업하기가 좀 그래도 이제 버거우니까 함께 하는 이제 동료들이 있죠. 후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또 연주하는 동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힘이 되어 주니까 제가 또 여러 장르와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음악 방송을 현재 하고 계시거나 또는 뭐 앞으로 하실 거나 또는 나도 한번 작곡을 해보고 싶다 또는 뭐 여타 등등 음악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면 함께 얘기 나눠보고 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작곡 같은 경우는 저는 최초에 90년대 말이나 이때쯤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랐죠. 배우기가 일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진입 장벽이라고 얘기하죠.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때는 좀. 지금은 사실 이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집에서 다 혼자 이제 음악 만들죠. 만들기도 하고 뭐 녹음도 하고 혼자 막 발표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번외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음반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음반심의위원회라고 이제 정부 청사에 가면 그 여성가족부에서 12명의 이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음반 심의를 합니다. 그 뭘 심의를 하냐면 예전에는 음악을 발매하는 것 자체가 심의를 받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를 통과 못하면 발매 자체를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소위 금지곡들이 많았잖아요. 70년대나 뭐 이럴 때는 80년대. 지금은 어떤 노래를 만들어도 발매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주제로 가지고 어떤 이상한 노래를 만들어도 발매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이상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12명의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가지고 19금 이 딱지를 붙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음원도 요즘에는 음원 사이트에 보면은 가끔 노래 옆에 19금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노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심의위원들이 그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또 그 음반을 구입하러 갔을 때 음반 판매하는 곳에 갔을 때 CD에 이제 19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거를 좀 몇 년 해봤거든요. 몇 년 해봤는데 느낀 게 있어요. 야 요즘에는 역시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진입 장벽이 허물어진 시대구나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들 심의위원들한테 올라오는 가사들이 보면 책 한 권 정도 분량이 돼요.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심의를 하는데 그만큼 심의할 내용이 많다는 거고 그만큼 누구나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어서 지금 발표를 한다는 뜻인데 내용들이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죠. 욕설 이런 거는 사실 좀 뭐 기본이고 엄청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역시 음악을 만든다 그리고 음악을 발매한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진입장벽이 허물어진 시대구나. 근데 제가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진입장벽이 아주 높았죠. 높았고 음악을 만드는 거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만들어도 그때는 녹음실에 이제 녹음을 한번 하려고 하면 컴퓨터부터 모든 악기 뭐 이런 거 다 들고 가야 했었거든요. 그때는. 요즘에는 뭐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또는 뭐 파일로만 주고받고 해도 뭐 충분히 해결되고 또 심지어는 집에서도 녹음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진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겪어서 현재의 래피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곡으로는 뭐 한 250곡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작권 협회에 원체 뭐 다양한 장르를 만들다 보니까 곡 수로는 뭐 제법 됩니다만은 아무튼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면서 또 음악도 만들고 강의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뭐 방송은 어쨌든 열심히 제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 변함이 없죠. 음악과 방송은 변함이 없고 강의 부분은 이제 조금 앞으로 더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예, 그렇죠. 예. 시원스쿨이 이제 그 인문학 분야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이제 어학, 언어에 관련된 수업들만 있었는데 인문학이 이제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제가 이 시원스쿨 인문학의 이제 대표 강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원스쿨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인문학 강의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논어, 맹자, 그리고 뭐 손자병법, 뭐 노자, 도덕경 이런 게 여러분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사실 손에 책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 이 편견이 심하고 일단 그 다음에 한자가 있을 거야. 한자의 압박 때문에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직접 책을 손에 잡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좀 쉽게 재밌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자신이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쉽게 그리고 재밌게 하려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강의들을 좀 재미나게 그리고 한자의 압박 없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하나씩 추가로 업그레이드 하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원스쿨 같은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자주 더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강의도 인문학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음악 얘기를 하는 이런 강의도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지금 받고 아니면 뭐 네, 음악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네네. 항상 순탄대로는 아니셨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예. 또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 그러니까 하다가 좀 쉽지 않으면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도 조언 한마디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주 환상적인 질문 해주셨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뭐 우리 유대영 선배님 앞에서 음악을 오래 했다고 얘기하기 힘들고 아무튼 근데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쭉 지금의 래피가 될 때까지 중간에 느꼈던 점을 그대로 지금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근데 저 말고도 기존에 긴 시간 음악을 해왔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일 거예요. 그게 일단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90년대 말 정도에 같이 음악을 시작했던 이런 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현재도 음악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래피는 어떻게 버텼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이제 얘기하거나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죠. 정답은 아니겠지만 왜냐면 뭐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일단 이 양질 전환의 원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양질 전환의 원리 뭐냐면 일단 양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그 중에 뭐 하나가 될똥말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이게 제가 이제 긴 시간을 음악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음악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컨대 야구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야구, 프로야구 안 좋아하시나요?
축구 좋아. 축구. 아, 축구. 야구가 뭔지는 아시죠? 야구에도 보면 특급 타자, 뭐 초특급 타자, A급 타자라고 해봤자 타율이 얼마나 되죠? 타율. 대략. 4타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 프로야구는 3할, 뭐 3할 3푼, 뭐 3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이제 3할이, 그럼 10번 타석에 들어섰을 때, 3번 안타를 때리는 게 3할인데,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는 잘 생각 안 하거든. 반대는 뭐냐면, 10번 타석에 들어서 7번 아웃이 되는 게 3할이거든.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축구를 좋아하신다 했으니까, 축구도 뭐 메시나 손흥민 같은 이런 선수들이 슛 성공률이 10%, 15%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주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 사자나 호랑이도 이 친구들은 사냥을 못하면 정작 굶어 죽는데도 사냥을 나갔을 때 사냥의 성공 확률이 10%, 15%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건 우주의 원리구나. 이게, 예컨대 제가 곡을 쓰는 족족 뭐 누가 곡을 사가거나 또는 뭐 타이틀곡을 삼거나 한다면 참 좋겠지만, 아, 그럴 수가 없는 거구나. 10번 도전했을 때 1번 또는 2번 되는 것만 해도 이거는 우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잘 되는 거구나를 느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음악적인 이 연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경희대학교를 제가 다닐 때 경희대 최초의 힙합 동아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지금 아마 제가 98년에 그걸 만들었으니까 20몇 기 되겠죠. 그걸 만들고 나서 막 소위 이제 언더그라운드라는 이제 공연을 막 다니다가 엠넷이라는 이제 케이블 방송에 우리나라 최초의 힙합 방송이 생긴 거예요. 그 제목이 힙합 더 바이브라는 방송입니다. 아마 옛날 분들만 이거를 아실 거예요, 이 프로를. 왜냐면 힙합 방송이 처음 생긴 거니까. 그래서 그 힙합 더 바이브라는 방송에 제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출전.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쇼미더머니 같은 거죠. 출전을 해가지고 제가 그 첫 대회에서 제가 첫 우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승하고 나니까 이제 엠넷 그 힙합 더 바이브라는 방송에서 진행을 하나 맡겨주더라고요. 진행자. 그래서 그 진행자를 할 때 DJ 철이 선배님과도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라는, 제가 말하는 그 양이라는 거는 일단 저는 이때 가리는 거 없이 도전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7번 아웃이 되든 8번 아웃이 되든 간에 거기서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그냥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또 중간에 큰 운이 따라줬고, 따지고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운이었죠. 엠넷에 그때 당시에 딱 마침 힙합 프로그램이 생겼고 제가 출전을 했는데 우승하게 된 것도 운이 없었으면 우승 못하죠. 근데 그 타이밍에 또 우리 그 DJ 철이 선배님이 마침 TV를 딱 틀었는데 제가 나오면서 인연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운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착착착 맞아 떨어져서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저는 도전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잘 되고, 하나가 잘 되면 그게 또 다리가 놓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텨왔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양질 전환의 원리. 일단은 양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게 항상 그 음악뿐만 아니고 메시지는 참 심플한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운 좋게도, 저는 이것도 운이라 봅니다. 운 좋게도 저는 좌절하지 않고 10번, 100번 시도할 수 있는 이 끈기를 타고난 것도 저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운이 없으면 못하죠. 저도 이제 참 운 좋게도 그런 성향을 타고나가지고 수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2번 실패했으면 4번 더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버텨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아지더라고요. 운이 생겨. 운이라는 건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야 뭐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출발이 이제 DJ 철이 선배님이었죠. 그 전까지는 학교 동아리로서 언더그라운드 활동만 하고 이렇게 어떤 뭐랄까 그 우물한 개구리였다면 DJ 철이 선배님을 만나게 되면서 큰 운을 얻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저도 있었지만, 그냥 두 번 더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버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당연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운이 참 좋았다. 왜냐, 실패에도 불구하고 두 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저는 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도 정말 무시할 게 못 된다. 하지만 그 운이라는 게 요행하고는 다릅니다. 요행과는 다르고 이 운이라는 것도 내가 직접 움직여서 잡아와야 그게 운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선 뭐 이 자리 우리 DJ 래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참 DJ 래피님하고 저하고는 참 오랜 인연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후배고 이런데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DJ 래피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 DJ 출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DJ 출신이면서 작사 작곡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리믹스를 한다는 거. 거기에다가 또 래피님은 인문학적인 또 강의도 하시고. 근데 성장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뭐 DJ 철이도 제 후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저는 이제 지켜봐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을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면서 예전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중에서 예전에는 그 작곡이나 작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컴퓨터 악기 다 들고 가서 녹음실에 가서 트랜스퍼 해야 되고. 근데 요즘은 뭐 파일 전송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을 직접 가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곡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안에 모든 플러그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쉽게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제는 스승이 유튜브나 구글 서치를 통해서 다 배우게 되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대의 어떤 사제지간의 휴먼이 많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내가 낸데 하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좀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국에는 음악이라는 것도 사람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고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고 한데 이 대중음악이라는 곳에서 인문학적인 요소가 빠져버린다면 결국에는 그 수명은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도 보면 짧은 수명 가운데서도 반짝하고 반짝 사라지는 그 주기가 엄청 많이 눈에 띈다는 게 요즘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박진영 대표님 같은 경우도 항상 그 소속사의 뮤지션들을 가르칠 때 인문학 수업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놀라운 지점이었는데, 역시 음악이라는 것도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인문학적인 요소가 빠져버린다면 결코 오래 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요즘에도 보면 말씀해 주신 그런 요소들 보면 내가 낸데, 내가 잘났는데 라는 이런 스탠스로 시작했던 뮤지션들이 반짝할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벌써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반짝하고 반짝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음악이라는 것도 역시 인문학의 하나다. 인문학은 인, 사람, 문의. 사람의 문의, 역시 사람의 문의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뭐
아무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스승이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음악을 듣는 모두가 스승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결국에는 어쨌든 음악을 만들어서 들어줘야 될 것은 사람이니까 예, 사람과 사람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거는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 인간, 공간.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음악에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MC 쓰고 패널 할 때마다 패널 한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 그렇죠. 그래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지. 요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예. 우리 선생님은? 네, 저도 소통 방송하고요. 예. 인터페이스 알아보고 있어요.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거 맞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말씀하시죠. 그거는 음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악 아닌데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필요한가요? 근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 스튜디오 빌려갖고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쪽 정통 음악 방송 아니어도 많이 구매해갖고. 좀 지금 하시는 집에서 하고 계시나요? 네. 뭐 어떤 소통을 주로 하시는지요? 그냥 일상 얘기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예. 특별히 주제를 정해놓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까? 들어주는 편입니까? 거의 그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주도를 거의 하는 편이긴 해요. 매일? 네. 매일 방송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많이 하는 시청자가 있는데. 네. 그분이 오시면은 제가 별로 말 안 해도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 제가 별로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안 오시면은 제가 거의 리드를 많이 해요. 이름은 뭘로 방송하십니까? 방송 제목 뭐 이런 거. 방송 주제요? 아니 닉네임. 네, 닉네임이라든지. 로제요. 오제.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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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미 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로제. 그럼 네. 방송 이름이 로제인가요? 아니요. 방제 같은 건 없고 그때 방제는 다르고. 아니 그러면 예컨대 이제 네. 비고 라이브를 들어가면 네. 로제를 치면 나오시는 건가요? 네. 아이디는 그 영어 대문자로 로즈 백 러브라고 치면 나와요. 저랑 비슷하신 분 닉네임이 많아요. 로제를 치면 많이 나오고. 네, 아이디 영문학 대문자로 로즈 백 러브. 로즈 백 러브를 쳐야 나온다. 나와요. 그럼 보통 이제 비고에 들어가서 방송을 보실 분들은 보통 그렇게 다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네. 한글로 치면은 비슷한 분이 많아가지고 아이디는 숫자나 아니면은 숫자하고 영어 혼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방송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선생님은 어떤 닉네임을 사용하시는지요? 한시양으로. 예? 한시양으로. 한시양. 네. 본명입니까 그냥? 아니요, 본명은 아닌데. 예. 그냥 이렇게 진짜 네 이름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뜻이 있나요? 한시양. 없고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 그냥 게임 아이디 했던 거 닉네임 그대로. 무슨 게임 하셨습니까? 그냥 아무 이름 모르 그냥 뭐 컴퓨터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할 때 그냥 막 이상한 거 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은 민망한 것도 있으니까 실제 이름처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이름 정하고 그다음에 성은 랜덤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조합해서 현재 그냥 닉네임으로. 선생님도 이제 소통 방송 하시고 자 그러면 또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 라이브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하고는 이제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할 거지만 제가 사실은 좀 잠깐 방송을 좀 쉬고 있었어요. 최근에 좀 재정비를 좀 할 것도 있고 사무실을 좀 옮기다 보니까 마땅한 좀 공간도 없고
집에서는 너무 어수선하고 예. 이제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카메라부터 좀 더 좋은 이제 장소와 환경에서 시작을 하려고. 방송 배경도 좀 그렇고 네, 그렇죠. 카메라라든지 좀 시스템이 좋았으면 좋겠다. 네, 전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했었는데 예. 사무실은 좀 조용하고 제가 좀 편안하게 제 혼자만의 공간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그래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지금 현재 집에서나 아니면은 지금 사무실을 좀 정리하고 이전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또 좀 편안한 곳에서 하려고 하면은 또 너무 멀더라고요. 네. 제가 인천 쪽이나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가지고 선생님은 어떤 방송 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소통 방송인데 예. 제가 이제 그 전에 좀 아이돌 활동을 예. 해외에서 좀 하다 보니까 좀 운이 좋게 좀 해외 팬들이 좀 있었어요. 아. 아이템을 가지고 예. 그런 기존의 이제 팬분들이 이제 방송을 하니까 좀 많이 좀 찾아와 주신 분들이 예. 계시고.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네네네. 그럼 영어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 이제 워낙에 케이팝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대한민국어, 예, 우리나라 말로도 해도 이야. 알아들으시고. 네. 근데 이제 뭐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네. 예, 영어로 이제 한 번씩은 하는데 네. 예, 그냥 어느 정도 좀 눈치가 있으면 좀 그래도 잘. 그럼 그 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다, 그렇죠? 빨리 이제 방송 다시 복귀를 하셔야 되겠네요. 도 많이 오고 예. 하니까 지금 이제 좀 이왕 할 거 좀 제대로 해야 되니까 어설프게 하긴 싫어가지고 네. 이제 답장을 해드릴 건 해드리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예, 지금 거의 다 완성된 상황이어서 예, 이제 그러면 뭐 아이디를 뭐로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모든 SNS 이제 아이디는 닉네임이 명품으로 돼 있어요. 명품. 예, 명품인데 제 이름이 설빈이다 보니까 예. 비고 닉네임도 명품 설빈으로 돼 있어요. 명품 설빈. 네. 야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조만간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명품 설빈. 어떻게 방송은 어떤 방송 하십니까 지금? 저도 소통 방송 하고 있고 예. 또 뭐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방송에서 부른다. 네. 그렇진 않고. 노래 방송에서 부른다. 노래 틀기도 하고 그럼 뭐 신청곡 위주로? 신청곡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또 모르면은 또 제가 그냥 틀기도 하고 알면은 또 부르기도 하고. 네. 그럼 이제 본인이 커버곡 같은 거 이런 거 불러주고. 네네. 뭐 연주를 하면서 부르나요? 아니면 MR을 그냥 들어놓고? MR 틀고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저기 음악 얘기를 잠깐 하신 거 보니까 본인이 혹시 뭐 음반 활동을 했거나 이런 거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010년도에 이제 처음 앨범을 발매를 했었고. 뭐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떤 제목과 뭐 어떤 가수 이름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이제 션이라는 이름으로 비고도 하고. 진우 션 할 때 션. 네. 션으로. 성이 이씨다 보니까 리. 그래서 션리고. 션리. 네, 션리. 그 앨범 낼 때도 션리로. 네, 맞습니다. 앨범 낼 때 이제 2010년도 12월 달에 처음 앨범을 냈는데. 네네. 가수가 제목 따라간다고 바이바이라고 바이바이 헬로로 냈어야 되는데 예. 바이바이로 내가지고 그때 만약에 저나 우리 유대영 선배님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아마 제목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 그렇죠. 네,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션리로. 네. 그러면 이제 방송도 지금 션리로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션리. 야, 그러면 이제 노래도 불러주고 소통도 하고 좀 많이 좋아하시겠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이는 좋아하시는데 네. 많이 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좀 더 알려져야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빛을 보지 않아요. 그럼요. 예. 션리. 저도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유대영 선배님께 긴장돼. 비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콘텐츠나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접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파 많이 의존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케이블이 늘어나고 채널 수가 다양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 채널을 돌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재미가 없으면 금방 그렇죠. 예. 우리 래피님도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가요를 만들면은 인트로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딱 공식이 딱 있었죠. 공식이 딱 있었는데 요즘은 이 인트로가 없이 바로 후렴구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너무 있고. 길면 그냥 꺼버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우리가 멜론이라든지 뭐 각 어떤 그 아이튠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음악을 스트리밍을 할 때 미리 듣기를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 전주가 너무
면은 뒤에 부분에 그 어떤 핵심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앞에다가 이제 어떤 임팩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고 라이브라는 것들이 이제 생기고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제 그 플랫폼 방송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지상파 방송을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보는 시대에 그렇죠. 뭐 늘 접근할 수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영화도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영화도 보고 또 뉴스도 보고 이제 네. 뭐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제 비고 라이브로 이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비고 라이브라는 플랫폼을 처음 접했을 때 조금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플랫폼 방송에 대해서. 그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법방이라든지 예. 뭐는 조금 뭐 질이 안 좋은 뭐 욕방이라든지 이런 좀 자극적인 소재들.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다 보니까 연예인들이나 또 인플루언서들이 좀 소위 말해서 이제 공인들이 들어가서 방송을 하기에는 좀 이게 좀 취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악성 그 어그로라는 그런 댓글들이 좀 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예전에 현진영 씨도 비고 라이브를 좀 했었어요.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나는 들어가서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고 또 음악이라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라디오식으로 해서 방송 컨셉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된 거는 뭐냐면 처음에 망설였다가 이 비고 라이브 호스트를 제가 하게 된 거는 물론 음악이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은 칼이 있잖아요. 예. 이 칼이라는 게 강도 손에 붙잡히면은 그렇죠. 흉기가 돼요. 흉기가 되죠. 그런데 칼이 셰프 손에 붙잡히면은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좋은 칼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칼의 양면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칼은 하지만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비고 라이브 모든 플랫폼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얼마만큼 양질의 방송을 해서 시청자들하고 어떤 시청자들에게 좋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느냐. 그건 호스트의 몫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TV를 보면서 TV 안에 예전에는 지상파 그 3사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많은 케이블이 생기고 그 안에 뭐 요즘은 뭐 성인 방송 채널도 생기고 케이블이 유료 채널도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TV를 야 뭐 TV 저질이야 TV 안 봐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안에 많은 컨텐츠들이 내포가 돼 있지만은 비고 라이브도 여러분들이 그런 그 만약에라도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뭐 생각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누구든지 가입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호스트 또 어떤 그 컨텐츠 방송을 찾아서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비고 라이브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는 라디오 같은 이런 컨셉들의 방송도 좀 있나요?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조금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저는 제 방송 외에는 뭐 이렇게 다른 방송을 가끔은 서치를 하지만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비고 라이브 안에서 그런 그 음악 방송들이 자리를 잡고 많은 유저를 좀 확보해야만이 또 그것을 본 많은 분들이 또 진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패를 하고 나가게 되면은 야 그거 뭐 들어가서 해봤는데 뭐 별로야. 이러고 안 들어가게 돼요. 예. 현재 그러면 비고 라이브에서 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방송들은 이제 이런 소통 방송? 그게 대부분이죠. 소통 방송이. 그리고 우리 이제 시연리님처럼 노래도 해주고 이런 방송들. 노래도 하고 뭐 그런 방송도 간혹 있는데. 그다음에 음악을 플레이해주는 이런 보는 라디오 같은 방송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고 라이브라는 게 다른 타 플랫폼에 비해 가지고 이제 호스트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휴대폰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바로 야방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하지만 이제
정식 방송은 이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어떤 음향 장비를 갖추고 음악 방송을 한다면 좀 더 양질의 방송을 좀 할 수가 있고 하지만은 처음 스타트는 시험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와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진입 장벽이 낮네요. 어떻게 보면. 네, 낮죠. 근데 이게 호스트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면은 이제 팬분들이 시청자들이 이제 후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원을 하는 것이 이제 환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 등록을 해야만이 환전이 되는 거죠. 후원을 하는 거를 환전을 해야 이게 내 수익이 되니까. 수익이 되는 잘하면 짭짤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예. 네. 저도 아주 관심이 오늘 많이 갑니다. 네. 비고 라이브. 자, 그러면 한 분씩 이제 자기 방송 마지막으로 좀 홍보 한번 해주시고. 저 닉네임 안 물어봤어요. 예. 우리 유대영 선배님도 지금 비고에서 방송을 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좀 알아주시고. 네. 보는 라디오 시스템인 거죠, 선배님 저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인데 컨텐츠는 이제 노래도 하고 또 신청곡이 들어오면 즉석에서 이제 같이 연주도 해드리고 또 동시 게스트들도 같이 방송을 하시고. 게스트도 올려서 가끔 예.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검색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선배님? 블랙호라는 닉네임으로 블랙호. 그러면 이제 한글로 그냥 치면 네, 한글로 블랙호. 블랙코어 네 글자로 치면 되겠네요. 여러분 코어 근육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고의 코어 근육이 바로 유대행 선배님입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코어 이렇게 네 글자 치시면 된다는 거. 네, 맞아요. 벌써 또 바로 또 검색해 주시고. 마팔. 이야. 자, 우리 카메라 좀 쳐다봐 주시면서 홍보 한번 해 주십시오. 본인 채널도. 네. 저는 주로 소통 방송 하고 있고 닉네임은 한시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닉네임을 한 번 더 정의하자면 한글로 치면 되고 한글로 세 글자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쳐도 되고요. 시양. 네, 영어로도 똑같이 한시향 치면 검색이 됩니다. 주로 대부분 저녁 때 방송을 매일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키는데 거의 저녁에 똑같이 고정 시간대 빠르면 한 7시부터 7시. 늦으면 한 9시부터 해가지고 방송을 주로 하고 있고 심심하면 제 취미생활인 미니어처 DIY 만드는 거를 미니어처. 보여드리면서 방송도 하고 가끔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혼자 그냥 춤추고 놀기도 춤추고 기대됩니다. 예. 그냥 다양하게 놀면서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그냥 집에서 편하게 방송하는 주로 있어서 그냥 방송 오시면 그냥 편하게 소통하고 그냥 놀다 가시면 좋습니다. 한시양님의 채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또 홍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고 라이브에서 방송 중인 BJ 영어 대문자로 로즈백 러브라고 치시면 검색이 되는 로제라고 합니다. 저는 방송 시간은 일단 회장님이 없어갖고 랜덤 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네. 뭐가 없다고요? 회장님이 없다는 건 뭔 말입니까? 고정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신다고. 후원해 주시는 분은 있는데 네네. 많이 쏘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회장님이라 표현하는군요. 네, 저도 방송을 한 지가 1년이 안 돼갖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30K 이상 쌓아야 돼.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노래는 그 트로트부터 시작해갖고 장르에 상관없이 락, 발라드, 아이돌, 가수 다 가능하고요. 노래를 한다고요? 직접? 네. 게시판에 영상도 많이 올렸고. 기대됩니다. 네, 비고 댄싱 노래자랑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요번에 3등 했습니다. 이야, 로즈백 러브. 네. 오늘 완전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즈백 러브. 그리고 댄스도 하는데 댄스는 청콩입니다. 전 댄스 다 가능합니다. 네. 매일 방송하시나요? 거의 매일 하려고 하는데 많이 싸주는 시청자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제 팬들 중에서 많이 싸주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쏘는 편은 아니라고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많이 쏘면은 저도 연장을 많이 하고 안 쏘면은 짤방으로 좀 네. 저도 좀 쉬려고요. 아무튼 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애청자분들이 늘어나시겠죠. 네. 예. 로즈백 러브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우리 션리님도 한번 마지막으로 또 홍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션이라고 합니다. 방송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주로 저녁 시간대 하기는 하는데 거의 매일은 하시고 거의 매일도 못 합니다. 제가 본업에 또 이제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며칠 정도? 한 5일, 4일 많이 하시네요, 또. 하고 예.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신청 하시면 그래도 참고를 하시는 거죠. 노래 해주실 때. 우리 보시는 분들이 노래 신청하시게 되면 네. 웬만하면 그래도 불러주시는 편인 거죠. 자기가 제가 아는 이제 노래면. 아는 노래라고 하면은 부르고 예. 모르는 노래라고 하면 그냥 틀고. 네, 션리님 채널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또 네, 저는 이제 아이디는 한글로 명품이고 설빈은 그냥 철자 그대로 SEOLBIN입니다. 네, 빛날 빈이고요. 한글로는 명품 치고 뒤에는 영어로 네, 맞습니다. 설빈. 네. 방송 시간은 저도 이제 정해져 있진 않은데 보통 오후에 이제 하는 편이고 이제 새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초저녁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일주일에 한 4, 5일은 하니까 이제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좋은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박원석이고 네네. 네, 나이는 95년생. 그다음에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방송을 하고 계십니까? 네, 어디서? 그 비고 라이브 통해서 예.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매일매일. 매일은 아니고요. 주에 한 2,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 3회 정도. 그 컨셉은 어떤 컨셉으로 이제 방송하시는? 소통하고 이제 노래하고 소통하고 노래도 한다. 네. 우리 션리님도 노래도 하는데 본인은 어떤 노래를 주로 하십니까? 발라드 뭐 할 때도 있고 예. 랩할 때도 있고 랩 나왔네, 랩. 랩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신청곡 같은 거를? 신청곡 위주로 받아요. 신청곡 위주로. 네. 야, 근데 신청곡 위주로 받아서 랩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뭐 우리 짧게 한번 들어본다면 뭐 어떤 랩 같은 걸 주로 하시는지요? 한 몇 마디 들어볼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요? 예, 우리 카메라를 좀 찾아보시면서 예. 자,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들은 걸로 하고 방송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방송에서 랩을 한다는 거는 이제 반주를 이제 깔아놓고 네. 랩을 하는 거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랩은 보통 어떤 저는 장르? 트랩이나 좀 빡센 랩. 트랩 같은 거. 야, 그러면 본인 방송의 주 컨셉은 소통은 소통이지만 힙합 뭐 이런 쪽으로 봐도 되나요? 좀 그건 아니고? 주 컨텐츠는 소통인데 이제 잘하는 장기가 있으니까. 장기는 랩이다. 네. 그럼 본인이 랩을 혹시 하셨나요? 앨범을 내거나 하진 않고? 앨범 기회는 없었고 예. 그냥 뭐 유튜브 이런 거 뭐 창현 거리 노래방 이런 거 나가서 예. 예, 상금 받고 뭐 이런 그때도 랩을 하고? 네. 그럼 랩을 잘하시겠네. 잘합니다. 잘하는 좀 들어볼라 했는데 지금 듣기는 좀 힘들고. 반주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반주가 나오면, 방송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송 찾아가려면 뭐로 찾아가야 됩니까? 비고 라이브 앱 통해서 예. 그 이름이 석이인데 서기. 네. 한글로 쳐야 되나요? 네. 서기로. 네. 서기 몇 년 할 때 이 서기. 네, 맞아요. 그거로 치면 바로 나옵니까? 석이하고 별 이모티콘 하면 나올 겁니다. 서기하고 별 이모티콘. 네. 근데 방송이 좀 기대됩니다. 왜냐면 이 랩을 잘한다고 본인 힘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소통 그리고 랩으로 방송하는 우리 서기님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주 톡톡 튀는 그리고 아주 재주가 많은 분들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각자 특기가 있고
각자 또 컨셉이 다르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찾아주시고 방송의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럼 또 다음 기회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